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에어컨이죠. 하지만 시원함도 잠시 다음 달 날아올 전기세 고지서 생각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에어컨이 나도 모르게 전기세를 펑펑 쓰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시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방법만 따라 하셔도 전기세 걱정은 물론이고 한 여름에도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심지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까지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올여름 에어컨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에어컨이 어떤 방식의 에어컨인지 알고 있으세요? 에어컨에도 종류가 있어요. 인버터 에어컨이냐? 그냥 보통 에어컨이냐?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인버터는 똑똑하게 오래가는 에어컨, 일반형은 힘은 세지만 돈이 더 드는 에어컨, 인버터 에어컨은 방이 시원해지면 알아서 조용하게 약하게 돌아가요. 필요할 때만 힘쓰고 나머진 살살 돌아가죠. 반면에 일반 에어컨은 힘만 센 아들이에요. 켜면 무조건 세게 돌고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퍽 꺼져요. 그 다음엔 또 퍽 켜지고 껐다 켰다 반복 그래서 전기요금도 달라요. 인버터는 처음에만 전기 많이 먹고 그 다음부턴 살살 돌아가서 요금이 줄어요. 근데 일반형은 켤 때마다 풀파워 매번 전기를 꿀꺽꿀꺽 마셔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쓰셔야 해요. 집에 있는 에어컨 옆을 보시면 제품 스티커에 인버터 에어컨인 경우 인버터 AI 인버터라고 나와 있고요. 일반형은 정속형이라고 쓰여 있어요.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집에서 쓰는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잠깐 외출 시에 끄는 게 좋을까요? 켜두는 게 좋을까요? 인버터 에어컨이 지혜로운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외출할 때는 무조건 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잠시 마트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잠시 나갔다 올 때 에어컨을 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면 이 습관이 오히려 전기세를 더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전원을 켜고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까지 낮출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28도로 뜨거워진 집을 26도로 낮추려면 에어컨 실외기가 엄청난 힘을 내며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최고 속도까지 가속할 때 기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잠시 집을 비웠다가 다시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은 올라간 실내 온도를 다시 낮추기 위해 처음 몇 분간 최대 부하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이 오히려 계속 약하게 틀어두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출 시간이 1시간 반 이내라면 에어컨을 끄지 않고 약하게 틀어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26도 정도로 설정해두고 송풍이나 약하게 틀어두면 에어컨은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하며 꾸준히 작동합니다. 방법이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세를 절약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물론 장시간 외출 시에는 끄는 것이 맞지만 짧은 외출 시에는 에어컨의 효율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켜둠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시 나갈 때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궂은 장마철 제습이 답일까요? 여름철 눅눅한 날씨에는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아끼는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습은 바람이 덜 나오니까 전기도 덜 먹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에너지 소모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불필요한 전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응축시켜 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제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냉방 모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실외기 작동이 필요하죠. 즉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냉방과 제습의 현명한 조합입니다. 습도가 높은 날씨, 특히 장마철에는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먼저 쾌적하게 낮춰주세요. 땀이 마르지 않고 몸이 끈적거리는 불쾌감이 느껴질 때는 냉방 모드가 효과적입니다.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간 후에도 여전히 꿉꿉함이 느껴진다면 그때 바로 제습 모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습기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푹푹 찌는 더위에는 시원한 물인 냉방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끈적이는 몸에는 뽀송한 수건인 제습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냉방 모드로 더위를 먼저 잡고 제습 모드로 꿉꿉함을 없애면 훨씬 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세만 생각해서 제습 모드를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원하는 쾌적함을 기준으로 냉방과 제습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바람 어디로 향해야 가장 시원하고 전기세도 줄어들까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도 이상하게 집 전체가 시원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시원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에어컨 바람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 방향 하나만으로도 전기세가 수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자신을 향해 아래로 향하게 틀어 놓습니다. 직접 바람을 맞아야 시원하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에어컨은 선풍기가 아닙니다. 에어컨의 역할은 차가운 바람을 직접 쏘는 것보다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전체 온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원리가 작용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고 뜨거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틀면 차가운 공기는 바닥에만 맴돌고 뜨거운 공기는 계속 천장에 머물게 됩니다.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뜨거운 어딘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어컨 센서는 아직 실내가 충분히 시원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외기를 계속 강하게 돌립니다. 결국 전기만 낭비하고 정작 전체는 시원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어컨 바람은 항상 위로 천장을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운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간 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내 전체를 골고루 시원하게 채우게 됩니다. 마치 집안 전체가 거대한 냉장고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는 거죠.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면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작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전기요금을 눈에 띄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에어컨 주변에 커다란 가구나 장애물이 있다면 바람이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에어컨 앞에 큰 장롱이나 소파가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주세요. 에어컨 바람이 막힘없이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가 올여름 당신의 전기세를 크게 줄이고 집안을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에어컨 리모컨에 숨겨진 똑똑한 자동 모드 24시간 켜도 전기세 폭탄 걱정 뚝. 혹시 에어컨을 구매한 후 리모컨의 자동 AI 스마트 같은 버튼들을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으신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마법 같은 버튼의 존재를 모르고 계십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은 전체 에어컨 사용자 중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야말로 에어컨 전기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핵심 비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컨을 수동으로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의 자동 모드 혹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 모델별로 이름이 다르다는 그야말로 똑똑한 절전 비서와 같습니다. 수동 모드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만 달리는 힘만 센 에어컨이라면 자동 모드는 상황을 파악하고 힘을 조절하는 똑똑한 에어컨입니다. 자동 모드를 켜면 에어컨은 실내 온도, 습도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움직임까지 감지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력 소모를 줄입니다.
마치 30년 경력에 제가 에어컨 옆에 앉아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 9만 원대, 자동 모드로 사용한 집은 5만 원대로 전기세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이 시원했지만 전기세는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 것이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 오토, AI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거나 기능 설정 버튼을 눌러 숨겨진 에코, 절전, 스마트, 진행형 같은 모드를 찾아보세요. 2010년 이후에 생산된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처음 30분이 중요한 처음 30분 동안 여러분이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도를 자주 바꾸거나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잘못 학습하여 오히려 전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옛날 모델은 조심. 2015년 이전에 생산된 에어컨이 AI 기능은 단순한 온도 조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일반 자동 모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AI가 만능은 아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여러분의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덥다면 과감히 온도를 1도씩 조절하세요. AI의 도움을 받되 나의 몸에 맞춰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 실내 환경이 자주 변하는 집이라면 AI 모드가 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거나 생활 패턴이 일정한 분들도 일반 자동 모드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동으로만 조절하는 것보다 어떤 자동 모드든 훨씬 낫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리모컨의 마법 버튼을 찾아 똑똑하게 에어컨을 사용해 보세요. 여름철 실내 온도를 공짜로 낮추는 마법 커튼과 블라인드의 놀라운 힘.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집안이 시원해지지 않고 전기세만 계속 나온다면 혹시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올리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햇빛입니다. 특히 낮 동안 남향 창문이나 베란다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직사광선은 집안을 뜨거운 온실처럼 만듭니다. 들어온 열기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 에어컨이 아무리 돌아도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죠. 마치 난로를 켜둔 채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햇빛 차단입니다. 햇빛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에어컨이 작동하는 부하를 크게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전기세를 눈에 띄게 절약하게 만듭니다. 전기요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색상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검은색이나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하여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하얀색, 은색 또는 연한색의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세요. 이런 색상들은 햇빛을 반사하여 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시간대별 활용법.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을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문을 가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이는 주범이 됩니다. 잠깐 외출하더라도 커튼을 닫고 나가면 돌아왔을 때 훨씬 쾌적한 실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활용법. 선풍기를 창문 가까이 두고 켜면 뜨거운 외부 공기를 오히려 집 안으로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선풍기를 틀어주면 공기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커튼과 블라인드 활용은 에어컨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세를 절약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시원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여 한여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귀찮아도 꼭 해야 하는 이유. 건강과 전기세 두 마리 토끼 잡기. 전기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에어컨 필터입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당신의 전기세를 도둑질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소홀히 하시는데요. 몇 년째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필터를 보면 먼지가 겹겹이 쌓여 까맣게 변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먼지로 꽉 막힌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코와 입을 막고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같은 양의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기 위해 에어컨은 훨씬 더 많은 힘을 쓰고 실외기는 더 강하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전기세가 폭탄처럼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더러운 필터는 우리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필터에 쌓인 먼지와 습기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어컨을 틀 때마다 이 곰팡이 포자와 세균들이 바람을 타고 실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고 우리는 그 공기를 고스란히 마시게 됩니다. 이는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에어컨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면 전기세도 아끼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컨 전원을 완전히 꺼주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에어컨 앞면 커버를 열고 먼지 필터를 조심스럽게 꺼내세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약간 풀어 부드러운 소리나 천으로 필터의 먼지를 살살 닦아주세요. 강하게 문지르면 필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비눗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충분히 헹궈주세요.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 필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장착 필터가 완전히 마르면 원래 위치에 다시 끼워주세요.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여름철 에어컨을 자주 사용한다면 2주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투자는 없을 겁니다. 몰랐다면 손에 정부가 주는 에너지 바우처로 최대 70만 원 지원받아 전기세 걱정 끝내세요. 지금까지 에어컨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든 노하우를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전기세 절약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냉방 가전이 있고 특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 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어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 가장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챙겨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을 넘어 여러분의 여름철 전기세 부담을
거의 사라지게 만드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혜택을 놓쳤다고 합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혹시 내가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에어컨 절약 및 건강관리 꿀팁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기세를 낭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짧은 외출 시 에어컨 관리법, 냉방과 제습의 현명한 조합, 바람 방향의 비밀, 똑똑한 자동 모드 활용, 햇빛 차단의 마법, 정기적인 필터 청소, 그리고 정부의 든든한 에너지 바우처까지,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여름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지혜로운 방법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끄거나 전기세 고지서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세요. 이 영상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여름나기 꿀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지혜롭게 씁니다. 또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했어요. 같은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올여름 에어컨을 마음껏 틀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여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